베르사유의 장미, 마리 앙투아네트.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원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베르사유의 장미, 마리 앙투아네트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프랑스 여자로 잔다르크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알 정도인데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는 무개념의 말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할 때 손석희 앵커가 이 말을 인용해서 전 국민의 뇌리 속에 더 박혔죠. 물론 와전된 것이라고 덧붙이기는 했지만 원래 덧붙인 말은 잘 기억들을 안 하죠.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의 왕녀이자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인데 1755년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와 로렌 공작 프랑스와 3세의 11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났을 당시 오스트리아 궁정의 에티켓은 비교적 느슨해서 그녀는 쇤부른 궁전에서 회화, 플라비코드, 춤, 피아노 등을 배우며 상당히 자유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14살 때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동맹의 일환으로 루이 15세의 손자 루이 16세와 결혼해 프랑스의 왕세자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되는 앙투아네트. 얼마 후 시할아버지인 루이 15세가 천연두로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왕위에 올라 마리 앙투아네트는 10대의 나이로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혁명의 정당화를 위해 남편과 도매금으로 묶여 사악하고 사치스러운 이미지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프랑스 왕비치고는 매우 검소한 편이었고 선량하며 동정심 많은 성격이었다고 해요. 사교적이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으며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편견 없이 사람을 대했는데 루이 16세가 사냥 중에 농민을 다치게 하자 직접 간호해주고 모든 손해를 물어주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평생 소식을 했기 때문에 뚱뚱한 다른 왕족들과는 달리 호리호리한 몸매를 가졌는데 식사 시간에 루이 16세가 음식을 다 먹는 동안 마리 앙투아네트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고 하죠. 그녀는 왕족의 사생활이 보장되었던 오스트리아 문화와 달리 루이 14세 때부터 형성된 프랑스 궁정의 격식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아침마다 왕비가 옷을 입을 때 서열 높은 귀족이 들어와 속옷을 골라주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 30분이 넘도록 추위에 떨며 옷을 입혀주기를 기다려야 했죠. 그러나 그녀는 의상 전문 디자이너 로드 베르탱을 고용해서 아침마다 둘이서만 옷을 골라 입었기 때문에 20명이 넘는 왕비의 수행원들이 해고된 일도 있었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딸을 낳았을 때 루이 16세는 난산으로 고생한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별장인 프티 트라아논 궁을 마련해줬는데 프랑스 왕비 중 자신의 거처를 받은 왕비는 그녀가 유일했습니다. 그녀는 뿌띠 트리아논 궁을 자기 취향으로 꾸몄다는데 전원 생활에 환상이 있어 가축을 키우고 우유를 짜기도 했는데 이게 대중들에게 오히려 미운 털이 박히게 했습니다. 악의적인 소문과는 달리 뿌띠 트리아논은 방이 8개 정도 되는 소박한 건물이었지만 대중들은 그곳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연애를 여는 왕비를 합스부르크 출신 외국인이라 저런다고 비난했어요. 그녀의 목가적인 삶이 왕비의 의무를 방임하고 측근들과 노는 게으름으로 비춰졌고 더구나 초대받지 못한 귀족들은 박탈감으로 왕비가 친한 몇몇만을 챙겨서 이권을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태어난 미녀는 아니었지만 처녀 때 절세가인으로 전 유럽에 이름을 날렸던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의 용모를 조금은 물려받아 예쁘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피부가 아주 뽀얗고 예뻤다는데 천연두와 음식물 부작용으로 피부가 시궁창이었던 당시 귀족들에게 그녀의 피부는 칭송의 대상이었답니다. 가슴 둘레가 109cm나 되어 부인들의 가장 큰 가슴 콘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19세기 경부터 유행했던 쿠페라는 샴페인 잔은 그녀의 가슴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상징인 주걱턱과 매부리코를 물려받았는데 아랫 입술이 튀어나와서 치아 교정을 하고 컴플렉스를 부채로 가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과장도 있겠지만 그녀의 매력은 외모보다는 왕족 특유의 우아함과 예술성에 있었다는데 몸동작과 기품은 만나는 사람들의 호감을 샀고 목소리는 아름다웠으며 뛰어난 화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패션 센스도 자연스러우면서 뛰어나 전 유럽의 패션을 선도했는데 이전의 유럽 여성들은 퐁파두르 부인의 스타일을 따라했지만 앙투아네트가 왕비가 된 후 그녀가 패션의 선구주자가 되게 됩니다. 감자가 악마의 음식이란 오명을 받던 시절에 감자 꽃을 모자에 꽂아 백성들의 감자에 대한 호감을 얻으려 한 적도 있었고 빈민구제에도 관심을 가졌으며 취미 중엔 프랑스식 농사짓기도 있었습니다. 맏딸인 샤를로트 공주가 어린 시절 비싼 크리스마스 선물을 달라고 했을 때 밖에는 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있으니 따뜻한 잠자리와 음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음악에 관심이 많아 궁정의 최신 오페라를 도입했고 자신이 배우가 되기도 했으며 화가를 보는 능력도 뛰어나 여류 화가 엘리자베스 비제르브랭을 궁정 화가로 발탁해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벽이 높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발탁이었는데 비제르브랭은 이후 아카데미 회원 자격도 얻게 되는 바 앙투아네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평가는 로코코의 여왕이지만 마리 앙투아네트 시절의 절정에 오른 로코코 문화는 뒤이은 프랑스 혁명으로 갑자기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천하의 몹쓸 년 앙투아네트. 이런 그녀가 천하의 몹쓸 여자가 된 것은 프랑스 혁명 당시의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데 왕정시대의 왕비로는 부적절한 행동이 없었지만 시대가 원한 것은 왕정시대의 왕비가 아니었죠. 대혁명 당시 왕실 행정부와 사법부의 90%가 부르주아 계급이었는데 국가를 맡은 그들에게 남은 적대 세력인 왕을 제거하는 일은 허수아비 인형의 목을 베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발언 중 유명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는 그녀가 무개념을 증명하는 발언처럼 여겨졌지만 막상 그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루소의 고백록 중에 한 구절인데 마치 왕비가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선전되었고 이 말 한마디에 민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발발 4년 전에 일어난 마리 앙투아네트 이름을 판 희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기 사건도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양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신이 수상한 라모트 백작 부인이 로앙 추기경에게 가짜 왕비를 만들어 편지를 전하고 미래를 주선하면서 여러 번 돈을 받았고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가로챈 사건입니다. 진실이 밝혀져 백작 부인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사람들은 재판을 믿지 않았고 소문은 악의적인 신문과 팸플릿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유튜브로 퍼졌겠죠? 소문은 점점 더 수위가 높아져 왕비는 온갖 방탕한 쾌락에 몸을 내맡긴 색정광이 되어 있었는데 이성 간의 섹스는 물론 대공 부인들, 사촌 자매 등 주위의 모든 여자들과 동성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왕비의 섹스 스캔들은 근친상간에까지 이르렀는데 어릴 때 오빠인 오스트리아 황태자 요제프 2세에게 처녀성을 잃었고 프랑스에 시집 온 후 시할아버지 루이 15세의 정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동생인 아르투아 백작의 아들과도 연인 관계였으며 마침내 결정적인 폐륜, 즉 자신의 8살 난 아들과 근친상간을 했다는 혐의까지 뒤집었었습니다. 그녀는 절대왕정 때 왕족으로 교육받았고 그대로 행동했지만 유럽 사회의 시민혁명 물결이 프랑스에도 덮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혁명 정부와 공존 가능성, 즉 입헌군 주제 등으로 이행할 가능성을 루이 16세 본인이 스스로 틀어막아 버려 혁명 정부는 극히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하느님의 이름으로라는 국민공회를 저주하는 서한을 남기고 바렌으로 도주하지 않았다면 프랑스 혁명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스트리아 황족 출신으로
프랑스 왕비지만 합스부르크 왕가의 피를 갖고 있었고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우호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오랫동안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새로 나타난 프로이센이란 공동의 적을 맞아 손을 잡았지만 갈등의 골은 깊었고 그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우호적이지 못했습니다. 오스트리아년이라는 빈정거림을 들었고 친정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음모론도 돌았는데 실제로는 프랑스 정치에 개입하려던 큰오빠 요제프 2세의 요구를 그녀는 계속 거절했다고 합니다. 혁명 전에 루이 16세는 아내의 정치 개입을 철저히 막았고 마리 앙투아네트도 정치에 무관심했는데 그녀의 어머니나 언니들이 남편을 휘둘러 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에 그녀가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1789년 7월 혁명이 발발하고 루이가 권력을 이루면서 아내에게 의지하기 시작하자 점차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왕당파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왕당파였던 미라보와 손을 잡고 신권과의 타협을 모색했으며 친정인 오스트리아와 연계해 군사행동을 유발해 혁명 정부에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실의 이미지를 우호적으로 만들려고 밀가루빵 대신 값싼 감자빵을 먹을 수 있도록 제빵학교를 지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선사업도 벌였습니다. 혁명 전에 순수했던 이미지가 혁명을 겪은 후 강건해졌다고 평가하는데 그녀가 혁명 전에 이렇게 성장했다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1791년 6월 국왕일가는 파리에 억류된 상태였는데 혁명파와의 의견차를 좁히는 데 실패하고 유일한 협력자라고도 할 수 있는 미라보마저 사망하면서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 루이 16세의 동생인 아르투아 백작이 장인 사르데냐 국왕을 등에 업고 군대를 동원하려 했고 루이 16세의 숙모 2명이 프랑스 밖으로 탈출해 왕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격앙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루이 16세가 중병을 앓아 사경을 헤매자 국민이 흐는 섭정으로 루이 16세의 가장 큰 경쟁자이며 루이 16세의 또 다른 동생인 프로방스 백작을 선출했습니다. 그러자 왕세자 루이 샤를의 왕위 계승마저 불가능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국왕 호위대조차 혁명 세력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국왕 일가는 파리를 탈출해 국경으로 향했지만 바렌에서 붙잡혀 파리로 압송되었는데 목적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앙투아네트는 스위스로 들어가 왕실의 우호적인 로렌 지방의 지지를 얻으려 했답니다. 당시의 프랑스 국민들은 엄청난 패닉에 빠졌는데 미라보의 사망 이전까지 급진파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미라보가 죽은 후 세력을 키워가던 자코뱅당이 이 사건을 통해 본격적으로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주도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마리 앙투아네트의 입지도 크게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793년 1월 혁명파에 의해 남편이 죽고 난 후 유폐되어 있다 재판을 받는데 국민공회에 나온 그녀는 흰색의 평민복을 입었고 신발은 해졌으며 흰머리칼은 덤벙덤벙 잘려 있었습니다. 38세의 나이라고 믿을 수 없는 늙은 노파의 모습이었지만 몸에는 왕비로서의 품위와 우아함이 배어 있었는데 왕비는 제목이 낭독되자 미동도 없이 여러분들 이 말이 믿겨지시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청중도 술렁였고 많은 여성들이 경악하여 입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는데 순간 내 말을 수긍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라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왕비의 얼굴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10월의 반역, 국고낭비, 국가에 대한 음모죄로 단두대에 올라 처형되었는데 집행자는 18세기의 유명한 망나니인 샤를 앙리 상송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녀를 가르친 사람들이 모두 탐복해 마지 않았는데 가정교사는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으나 열의가 부족하다고 탄식을 했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네요. 왕비가 되고 사치나 도박,
유흥으로 밤새도록 연극을 보거나 무도회를 즐기는 방탕한 생활도 했다는데 도박을 좋아했지만 잘하지 못해서 빚을 많이 지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치와 도박에 빠졌다는 비난을 받았을 때도 실제 그녀가 썼던 돈의 양은 다른 왕족들과 귀족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적은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프랑스의 재정 상태가 최악이었다는 것인데 태양왕으로 유명한 루이 14세의 낭트 칙령 폐지 이후 상공업자들이 외국으로 도피하면서 국가 경제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에 더해 전 세대의 왕들이 줄기차게 벌인 전쟁들, 특히 미국 독립전쟁에서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지원한 막대한 재정 지출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프랑스의 조세 징수권은 예전에 징수청부업자들에게 다 넘어가 있었고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하는 등으로 재정 압박이 극도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은 예나 지금이나 민중들에겐 알 바가 아니었고 왕실로 분노가 집중되었는데 루이 16세는 품위 유지도 아슬아슬한 스타일이라 왕비에게 집중 포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역대 최저의 사치를 부린 검소한 왕과 왕비였지만 재정 상태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검소한 생활마저도 용납하기 힘들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루이 15세까지도 왕에게는 왕비 말고 공식 애인인 총희가 있었는데 왕이 주관하는 연회의 준비는 총희의 책임이었고 사교계의 이목도 왕비보다는 총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때문에 베르사유 궁전의 사치와 향락에 대한 책임이 총희에게 돌려지곤 했는데 루이 16세는 여색에 관심이 없어 총희를 두지 않았고 책임이 왕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입의 규모에 맞춰 지출을 조절하는 것은 소시민의 미덕이었고 귀족은 신분을 입증할 만한 과시적인 소비가 미덕 또는 귀족 신분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이는 의전이란 형태로 흔적이 남아있는데 지도자로 걸맞는 의전을 행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이미지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 시기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화려한 연회와 과시적 소비가 계몽사상가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의 영향을 받은 대중들에게 비판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프랑스에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이름을 딴 과자가 존재하는데 왕비의 이름이 붙은 과자는 왕비와 국가 위신의 상징으로 비스켓 글라스 앙투아네트와 샤를로트 마리 앙투아네트가 있습니다. 레이첼이 들려주는 사랑의 뒷이야기. 콩시에르 주리로 이송된 이후에 그녀를 탈출시키기 위해 왕당파 귀족인 레니에 드 자르 제백작이 비밀리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왕비가 아이들을 남기고 혼자 탈출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르제가 너무 겁이 많아서 탈출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을 하지 못한 채 국외로 도주해버렸다고 합니다. 독립 직후의 미국에서는 미국 독립전쟁 중에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지원을 많이 해준 것 때문에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동정론도 많았다고 합니다. 애인으로는 스웨덴의 귀족이었던 한스 악셀 폰 페르센이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육체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호하지만 적어도 플라토닉한 관계가 있었음은 여러 가지 증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처형 이후 혼자 남은 그녀의 딸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를 도와주려 애쓰기도 했는데 공교롭게도 페르센 역시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평민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페르센과 앙투아네트의 이야기는 2021년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도 방송된 바 있는데 스웨덴 귀족 가문이 소장하던 그녀와 페르센의 편지가 공개된 것입니다. 페르센은 불안해하는 앙투아네트를 위해 베르사유 인근에 집을 마련하기도 했으며 국왕일가 탈출 작전을 계획하기도 했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소설, 뮤지컬, 영화로 그려지며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가인 슈테판 츠바이크는 1932년에 마리 앙투아네트 어느 평범한 여자의 초상이란 평전을 발표했는데 정치적 희생물로서의 앙투아네트를 묘사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평전 이후에 1934년 마담 디바리를 시작으로
1938년에 할리우드에서 마리 앙투아네트 영화를 만들었으며 이케다 리오코도 이 평전을 보고 만화 베르사유의 장미를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두대에 오르기 전날 밤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고 하는데 이런 증상을 마리 앙투아네트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앙투아네트의 이야기는 수없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1934년 마담 듀바리, 1938년 마리 앙투아네트, 1956년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1957년 인류 이야기, 1979년 베르사유의 장미 등이 있습니다. 또한 1989년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제인 시모어가 마리 앙투아네트 역을 맡아 호연을 펼쳤으며 1990년 노트리시엔느, 2001년 어페어 오브 더 네클리스, 2006년 마리 앙투아네트, 2012년 페어웰, 마이킨 등이 있습니다. 2006년 소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원작으로 일본에서 제작한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가 2014년 말에 한국어 버전으로 공연되었는데 옥주현, 김소현, 김소영이 마리 앙투아네트 역을 맡았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내 깊은 마음속 감정을 보일까 두려워 많이 망설였지요. 그러나 그대를 더 잘 알게 되면서 그대의 온화함과 솔직함이 내 마음을 열도록 용기를 주었고 나는 그대에게 다른 누구에게도 가져본 적이 없던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수잔 폴리스 슈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